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요, 아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요, 아요 표현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한국어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세요. 마이클은 학생이에요. 대학교 캠퍼스가 좋아요. 유리 씨가 공부해요. 이 세 문장들은 모두 크게 두 개의 중요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주어는 문장의 주요 성분들 중에 하나로 주로 문장의 앞에 나와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영어로 에이전트가 되는 말입니다. 서술어는 문장에서 주어의 성질, 상태, 움직임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문장은 크게 보아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에서 서술어는 다시 두 개의 구성 요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간과 어미입니다. 한국어에서 서술어로 사용되는 동사와 형용사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와 같은 형태적 다양성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영어로 to eat란 뜻의 어간 먹은 모든 경우에 그 형태가 바뀌지 않고 동일해요. 그런데 어간 먹 뒤에 온 어미는 그 형태가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술어의 형태적 다양성은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언제 사건이 일어나는지, 누구에게 말하는지, 혹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 등에 따라 다른 형태의 어미가 어간 뒤에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앞 예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상황에서도 그 형태가 바뀌지 않고 항상 같은 부분을 어간이라고 부릅니다. 어간은 보통 동사나 형용사의 의미 정보를 담고 있어요. 반면에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여러 문법적 혹은 부가적인 의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간과 달리 말하는 상황과 내용에 따라 형태가 달라져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어의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어미는 다시 두 가지 다른 어미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바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입니다. 선어말 어미는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놓여서 높임이나 시제 등을 나타내는 어미들을 말해요. 대표적인 선어말 어미로는 주어를 높여 말할 때 붙는 시 또는 의시가 있고요.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엇 또는 at과 같은 어미들이 있습니다. 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 뒤, 즉 서술어의 제일 마지막에 오는 어미로서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고 상대 높임 등을 표현하는 어미들입니다. 어말 어미의 대표적인 예로는 해요체 폴라잇 엔딩 어요 아요나 하십시오체 데퍼런셜 엔딩 씁니다 씁니까 등의 어미들이 있어요. 서술어에 붙는 이런 다양한 어미들은 중요한 한국어 문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따라서 어떤 어미들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의 서술어는 형태론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서술어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영상들에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공부할 어요 아요는 바로 앞에서 본 어말 어미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요 아요와 같은 어말 어미를 특별히 종결 어미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어요 아요가 한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요 아요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럼 지금부터 영어로 polite ending이라고 불리는 어요, 아요의 문법적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와 민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살아요? 저는 학교 기숙사에 살아요. 기숙사 식당 음식이 맛있어요? 네, 아주 맛있어요. 수지와 민수가 대화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대화를 들으면서 수지와 민수가 서로 아주 친한 친구 사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수지와 민수가 서로 공손하게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처음 만난 사이이거나 혹은 서로 알고는 있지만 아주 가까운 관계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서로 공손하게 대화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두 사람 모두 문장의 서술어 어간 뒤에 아요 또는 어요를 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서로 공손하게 대화하고 있다는 걸 언어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폴라인 엔딩 아요, 어요는 보통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 즉 화자가 듣는 사람에게 공손히 말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울 격식체와 달리 일상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상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여요. 따라서 언제, 어떻게 어요아요가 사용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폴라이 랜딩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아요와 어요입니다. 그럼 언제 아요를 쓰고 언제 어요를 쓸까요? 먼저 서술어로 쓰인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만약 마지막 모음이 아이거나 오이면 어간 뒤에 아요를 붙입니다. 이때 아와 오 모음을 양성 모음, 영어로는 bright vowel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에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함께 쓰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양성 모음일 경우에 양성 모음 아가 포함된 아요가 쓰이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아나 오와 같은 양성 모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모음이 나오면 어요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어나 우와 같은 모음을 음성 모음, 영어로는 dark vowel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음들이 양성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여를 붙여야 합니다. 양성 모음과 마찬가지로 음성 모음들도 다른 음성 모음과 함께 쓰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 어요가 붙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요에서 어 모음이 음성 모음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보면서 어요, 아요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사 알다와 형용사 좋다 두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들 모두 딕셔너리 폼입니다. 알다와 좋다에 어요와 아요 중에 어떤 어미를 붙여야 할까요?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어떤 종류의 모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마지막 모음이 양성 모음 아나 오이면 아요를 붙이고 그 외 나머지 경우에는 어요를 붙입니다. 알다와 좋다의 어간은 무엇이죠? 딕셔너리 엔딩 다를 없애고 남은 나머지가 어간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알다와 좋다의 어간은 다를 지운 알과 조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두 단어의 경우에 어간이 모노실레빅 이름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모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와 오입니다.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아이거나 오이면 딕셔널 엔딩 다를 없애고 그 자리에
아요를 붙이면 돼요. 먹다와 널다의 어간은 먹과 널입니다. 그리고 어간의 마지막 모음은 보시는 것처럼 어예요. 그런데 어는 양성 모음이 아니죠. 그래서 아요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뭘 붙여야 돼요? 어요를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다 그리고 맛있다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이 두 단어에는 아요를 붙여야 할까요? 어요를 붙여야 할까요? 먼저 어간을 찾아야죠. 이 두 단어의 어간은 다를 뺀 나머지 재미있과 맛있 요 두 가지가 어간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고 했죠. 어간 재미있의 마지막 모음은 이이고요. 맛있의 마지막 모음도 이입니다. 자, 이 두 모음은 양성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요를 붙여야 해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맛있어요가 됩니다. 서술어 자리에 명사 이다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다가 폴라잇 엔딩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살피기 전에 이다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다는 한국어 문장 내에서 영어의 to be 동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다를 마치 영어의 be 동사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어에서 이다는 한국어 문법에서 동사로 분류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분류되냐면 바로 서술격 조사 predicate particle로 분류가 되고요. 조사의 한 종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다가 앞에서 배웠던 은는이나 이가처럼 명사와 결합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조사들처럼 이다 또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명사와 함께 쓰여야 한다는 것 등 다른 일반적인 조사들이 보이는 언어적 특징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서술격 조사 이다는 명사가 문장의 서술어가 되게 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사와 함께 쓰여서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부류나 속성을 지정합니다. 명사와 함께 쓰인 이다는 보시는 것처럼 보통 equational expression과 같은 문장의 서술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 이다는 동사나 형용사처럼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어미와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조사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명사와 결합할 때 형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째, 명사가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다를 씁니다. 예를 들어 명사 선생님과 명사 학교가 있는데요. 명사 선생님은 자음으로 끝나지만 명사 학교는 모음으로 끝나요. 이 두 명사가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려면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야 하는데 두 명사 모두 이다의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결합해서 선생님이다 그리고 학교이다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본 것처럼 이다는 원칙적으로 명사가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관계없이 이다를 쓰지만 명사 학교처럼 명사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가 종종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이다가 학교다로 자주 쓰이기도 해요. 이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술격 조사 이다 다음에 폴라잇 엔딩 어여와여가 올 때 형태 변화를 살펴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술격 조사 이다는 동사나 형용사처럼 어간과 어미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다의 어간은 무엇일까요? 이다는 딕셔너리 폼이기 때문에 딕셔너리 엔딩 다를 지우고 남은 부분이 어간이에요. 따라서 이다의 어간은 다를 지우고 남은 이가 어간입니다. 그럼 어간 2에 어떤 폴라인 엔딩을 붙여야 되죠? 그렇죠.
어간 마지막 모음이 양성 모음이 아니죠. 이 모음은 양성 모음이 아니에요. 아나 오가 아니기 때문에 어요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어요가 돼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폴라일 엔딩 어요가 서술격 조사의 어간 이와 결합할 때는 어요보다는 에요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에요와 같은 형태로 쓰인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나온 이에요는 결합한 명사가 자음으로 끝나면 그대로 이에요가 쓰이지만 명사가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이에요가 예요로 주로 사용됩니다. 잠깐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란 명사는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에요. 책상도 자음으로 끝나네요. 책상이에요. 학교, 학교는 뭐예요? 학교는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학교예요 이렇게 더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나라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나라예요. 자, 사과예요. 동생은 자음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동생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한국어 문법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를 이야기할 때 함께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 바로 아니다입니다. 아니다는 의미적으로 이다의 부정형 네거티브 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to not be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아니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처럼 영어의 비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니다 표현을 동사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어 문법에서 아니다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이다처럼 서술격 조사도 아니에요. 아니다는 한국어 문법에서는 형용사로 분류됩니다. 형용사 아니다는 명사 이다처럼 서술어로 쓰여서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을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법은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경우 이다 자체는 조사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될 수가 없어요. 명사와 결합했을 때 비로소 명사 이다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니다의 경우에 아니다 자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서술어 위치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거티브 이퀘이션 익스프레션에서 아니다가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다가 명사와 결합할 때 이다는 조사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 띄어 쓰지 않고 바로 붙여서 써요. 반면에 아니다 자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다른 명사에 바로 붙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고요. 앞에 나온 말과는 띄어 써야 합니다. 그럼 형용사 아니다가 폴라일 엔딩 어요 아요와 결합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다 자체가 형용사이고 서술어로 쓰이기 때문에 아니다를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데요. 아니다의 어간은 다를 없애고 남은 아니입니다.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이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양성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요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아니 어요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다 때와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요 대신에 에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니에요가 더 자주 쓰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간 아니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에요 대신에 예요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거 틀린 겁니다. 아니에요가 아니라 항상 아니에요, 아니에요로 써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어에서 쓰이는 폴라잇 엔딩 어요 아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어요 아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술어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께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